시작은 갈래복합으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못 끝내면 안 된다라는 1순위의 작품이 의유당 감국 유당 읽기입니다. 앞에 사정가는 요라고 하면 오늘 만약에 시간 안에 안 되면 사정가는 영상을 보낼 테니까 영상으로 수강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사정가, 그리고 의유당, 옥소정 이 세 가지를 하고 가면 성공. 근데 하나를 못하면 역시나 실패. 뭐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실패 봤거든요. 안 갖고 왔나? 그러면 안 되는 기라 빨리 가가지고 쌤한테 옥소전이랑 의유당 강국 유람일기 이거 말씀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책을 잘 챙겨 오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예요? 네, 잘 넘겨보면 나온다. 이거 페이지를 좀 만들 걸 그랬는데. 화자가 다르냐? 옥소전이랑. 여기 화자가 다르네? 화자가 엄청 그러네. 충전 진짜 없긴 해. 없는데. 운동 안 하잖아. 왜? 아니 이건 좀 이거 보려면 안 하는데. 옥소전부터 하자. 옥소전부터 부산산문 옥소전부터 충분히 의유당은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옥소전부터. 선생님, 네. 저희 현대소설 나가는데 어떡해요? 현대소설 몇 번 이런 고급 정보는 쌤한테 카톡으로 바로바로 알려줘야지. 현대소설 1번 순서대로 이병철 선생님 옥소전하고 바로 넘어가셨어? 아니면 어떤 소설하고 지봉전까지 가셨어? 중간은 모르겠는데 별주고 이런 건 다 건너뛰고 신청전 건너뛰고 일단 마지막 거 하고 바로 해주시면 넘어가서 마지막 거면 지봉전인데 그거 하고 넘어가서 그럼 옥소전을 했으니까 오피리오 전쟁에서 아버지 만나는 거 아니면 뭐 옥소전 안 했습니까? 고생했습니다. 옥소전 했습니까? 그럼 옥소전까지 하고 한 개 더 하고 넘어갔나요? 전수석도 하고 지봉전 됐습니다. 아, 철수석 지공전. 오케이. 이런 고급 정보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차질 없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옥소전은 나옵니다. 옥소전 별표 3개. 그래서 우리 정훈이는 매체 책도 오늘 좀 생각하세요. 알았죠? 옥소전에다가 별표 3개 너무 중요하다. 이 오피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근데 인물들의 관계가 좀 복잡하다. 그래서 인물들의 관계에서 내용일치 문제, 유충열전을 생각해 보시면 내용일치 문제에서 쪼잔하게 아주 유치한 장난질을 할 수가 있으니 본문 내용의 스토리 파악이 필요합니다. 갈게요. 중국 중심의 질서를 뛰어넘은 한 가족의 이별과 재해. 중국의 중심의 질서를 뛰어넘었다는 것은 조선 사람이 중국 가서 성공한 거예요. 영웅으로서의 기량을 펼쳤으니 좀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중국 중심의 질서를 뛰어넘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발음이 안 되네. 권선징악에다가 밑줄, 충효정신에다가 밑줄,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인물들은 서로 얽히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각자의 재회, 영웅적인 활약, 국난 극복 등의 중요한 사건을 만들어갑니다. 특히 옥소를 매개로 주인공이 부모를 찾고 이런 핵심된 내용 우리 지문 내용이니까 밑줄 긋고 갈게요. 옥소를 매개로 주인공이 부모를 찾고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원수의 관계였지만 서로 용서하는 원수 용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초인적인 능력은 아버지도 부리고 그의 아들도 부리고 DNA가 도수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난까지 해결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더라. 중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조선인 영웅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나라를 구하는 서사, 독자들한테는 당연히 강한 자긍심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이의 배경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자, 창작, 연대, 다 미상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유행한 이쪽 그죠? 조선 후기 유행에다가 밑줄 영웅 군단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영웅 군단 소설의 전형적 특징에다가 밑줄 영웅들이 어려서 위기를 겪게 되는. 그래서 옥퉁소의 다른 이름은 강릉추월입니다. 강릉추월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강릉추월전이나 강릉추월 옥소전이라는 명칭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천생연분으로 맺어진 두 부부, 밑줄 그죠? 천생연분으로 맺어진 부부에다가 밑줄 일시의 사건으로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극적으로 다시 이상가족 모티프입니다. 재회를 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또 부자관계가 중심이 되는 게 우리 지문이죠. 부자관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버지 춘백과 은하기 중국에까지 진출을 하여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다. 영웅적 활약에다가 밑줄
그렇게 국난을 극복을 하는 국난 극복에다가 밑줄. 이러한 특징은 조선 후기의 사대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부지의식을 강조하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더라. 줄거리로 바로 갈게요. 신라 이춘백은요, 신라 사람이라는 거 하나 직할까? 신라 이춘백 선관에게 전생 이야기를 듣고 옥퉁소를 하나 선물을 받아. 너 하늘나라 사람이다. 옥퉁소가 해주는 역할 당연히 주목하셔야죠. 뱃놀이 중에서 중국 옥문동으로 떠밀려가서 조서자라는 사람이랑 혼례를 올리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조소저에다가 동그라미. 과거 급제하고 난 후에 황해감사가 되는데 황해감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직책을 기억하세요. 귀국길에 영웅들은 이런 위기를 겪게 되지요. 해적의 습격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내가 납치되고 이춘백은 중국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조서전은요, 이 납치된 상황에서 탈출을 하고 승려가 되어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그 속에서 이제 유복자였던 거예요. 아버지랑 이별을 할 때 배에 아들이 남아있었던 유복자 아들 운하기를 낳아서 설영국에게 맡깁니다. 아들 운하기라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설영국이라는 인물도 기억하라. 어서오세요 우리 어머니. 그거 챙겨 오셨습니까? 책 있습니까? 옥소전부터 하겠습니다. 도전소설. 하지만 운학은 다시 수적 우두머리 장수백에게 납치가 되어서 장수백에다가 동그라미 납치를 당하는 인물이자 낭아들로 삼았겠지 장수백이. 그래서 태룡이라는 이름을 지어줘. 태룡으로 자라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전체 스토리 안다고 해서 손해되는 거 아니니까 좀 이건 짚어놓으셔야 됩니다. 이 운하기가 해룡이라는 인물로 성장을 해서 과거 급제를 하고 난 후에 황해도 어사가 됐는데 황해도 어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 우리 아버지는 춘백이다. 수적을 소탕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재회를 하고 한편 이춘백은 중국에서 병법을 배워서 총나라 승상이 됩니다. 총나라 승상에다가 밑줄 중국 진출한 거지. 사장님 옥소전 하나만 더 넘겨. 그렇지. 오케이. 세우세우 나갔고 지레기 잘 왔고 고전소설 옥소전 하고 있으니까 펼치고. 그래서 이제 승상이 총나라가 되었는데 이후에 총나라가 송을 공격을 해. 송이 송을 공격에다가 밑줄. 이게 이제 교과서 지문이야. 잘 봐야 돼. 그래서 운하기가 어떤 직책으로 송황제의 명으로 지원군의 대장이 됩니다. 송황제의 명으로 지원군의 대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면 송나라 대 총나라.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의 전장에서 만나게 되다니. 전장에서 옥퉁소, 강릉 추월의 소리를 통해서 부자지간이 확인이 되면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재회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운하의 활약으로 전쟁도 평정이 되고요. 촉왕은 항복을 합니다. 촉왕이 항복에다가 밑줄. 먼저 전쟁을 도발을 했지만 어떻게 해서 항복을 하게 되었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전쟁 후에 부자는 신라로 돌아와서 조소자랑 다시 재회를 하고 모든 가족이 모입니다. 이후에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더라. 오케이, 넘어가서 한눈에 보기. 인물별의 정리 들어갈게요. 춘백, 아버지, 거의 뭐 주인공이죠. 운학과 춘백이 주인공거리나 조서저의 남편이자 운학의 아버지로 신라 출신에다가 밑줄. 근데 총나라의 승상이 되었다.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영웅적 인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총나라 승상에다가 밑줄. 그래서 총나라 승상으로 왕을 또 설득을 하는 말하기 방식 이런 것도 잘 보셔야죠. 조서자는요, 이춘백의 아내이자 운학의 어머니로 수적에게 납치가 되고 난 후에 승려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설령국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설령국에다가 동그라미. 훗날 아들과 극적으로 재회를 한다는 사실. 조상선은 조서자의 아버지. 운학의 외조부, 한마디로 춘백의 장인어른. 운학과 이춘백의 부자 재회를 도울 겁니다. 부자 재회를 돕고에다가 밑줄. 가족이 다시 모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학은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봐주세요. 이춘백과 조서자의 아들로 수적에게 납치가 되어서 해룡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나지만 해룡에다가 밑줄. 성장 후에는 과거의 급제에서 황해도 어사가 되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난 후에 수적들을 소탕을 하고 난 후 밑줄 기자 송나라 대사마. 송나라 대사마와 총나라 승상이 전장에 써남는다. 이게 우리 지문의 핵입니다. 장수백은 해적 우두머리이자 운학의 양부지, 운학의 양부에다가 밑줄 끄시고 운하기를 납치를 해서 해룡이라는 이름으로 얘를 키웠어. 어천수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좀 모호한데 왜? 생략되어 있으니까. 운하기도 장가를 갔겠지. 그래서 운하기의 장인어른이자 이춘백의 또 사위인 거야. 어천수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돼. 왜? 지문에서 등장을 하거든. 어천수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고 춘백과 운하기가 제 운하기가 맞다라는 걸 알아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천수를 좀 주목해주세요. 이춘백의 사위이자 운하기 장인입니다. 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설 영국은 운하기를 맡아서 키워준 양구였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 그리고 천자는 송나라 황제, 운하기의 능력을 인정을 해준다. 초강의 기순을 받아들인다. 왜? 항복하는 사람은 죽이지 않으니까. 초강의 기순을 받아들여야 해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초강은 좀 까불었어. 송나라에 도발을 했는데 이춘백과 운학을 지원을 하며 전장에서 그들의 활약을 인정을 하더라. 옥충소의 역할에다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와야죠. 단순한 악기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쪽이죠. 운명과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에다가 밑줄. 왜? 이춘백이 하늘나라 성간한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뭐야? 하늘나라 사람인 거야. 그리고 이 옥충소로 인해서 밑줄기자 가족을 재결합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충소가 어찌해서 어찌저찌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 아들 운하기한테 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옥충소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면서 서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줄 끌게요. 전쟁을 평정하는 초월적 무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싸울 필요가 없어져. 부자지간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합과 용서의 상징에다가 밑줄. 작품의 주제와 인물들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엮어주는 핵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건 전개 구조 정리에서 전체적인 구성을 안다고 손해는 되는 게 아니겠지요. 신라 강릉의 이춘백이 성간에게 전생 이야기를 듣고 나가 하늘나라 사람이었네. 옥충소 강릉 추월을 얻습니다. 에다가 밑줄. 그래서 중국 옥문동에서 조서자랑 혼례를 올리고 신라로 다시 돌아왔는데 춘백이가 과거급제하고 나서 황해 감사까지 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귀국하는 길에 수적이 습격을 했네. 수적의 습격에다가 밑줄. 그래서 춘백은 중국으로 표류를 하고 조서전은 납치가 되어서 중이 되었다. 중의 신분으로 아들 운하기를 낳아서 설령국한테 우리 아들을 좀 잘 부탁해 라고 하지만 해적 장수백이 납치를 해서 데리고 가더라. 그래서 운하기는 해룡이라는 이름으로 수적의 손에서 자라 과거급제까지 해서 하계도 어사직책을 보내게 되는데 출생의 비밀을 알고는 이 수적들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소탕을 하고 어머니와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춘백은 승승장구를 해서 총나라 승상이 되어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상황이었고요. 네 번째 단계, 여기가 이제 지문 수록 부분입니다. 초기 송나라를 공격하는 전장에서 운하기는 지원군 대장으로 출전을 해서 송나라 대사마가 되지요. 옥통소 소리가 4개가 되어서 두 부자가 제외를 합니다. 초강은 항복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해서 항복을 하는지 말하기 방식이 중요합니다. 국난은 해결이 되고 해피엔딩이는 부자가 신라로 귀환을 해서 조서저랑 제외를 하고 가족이 다시 모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승천해서 신선이 되었다는 스토리. 감상하기 가자. 이 밤에 전쟁에서는 뭔가 긴장감이 맴도는 그 상황이죠. 송나라 대사마 누굽니까? 운하기가 하나의 계책을 생각했어. 일개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오늘 밤에 잡아야 되겠다. 검수를 행하였다. 영웅적인 면모죠. 검수를 행하여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줄 파란색 글씨 갑니다. 비현실적인 요소에다가 밑줄 배웠어. 스승님한테 배웠던 검수를 행하여서 촉군 진중에 들어가서 동정을 살펴봤더니 검술의 도수를 다하여서 바로 장군차에 돌입을 합니다. 장군차, 왜 전차 있잖아, 탱크 같은 거. 그때 당시에 탱크는 없었겠지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겠죠. 그런 거에서 내가 돌진을 했더니 사방이 철망이야. 사방의 철망에다가 밑줄, 항복도 허술치 아니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방비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 이거 뭐 내가 돌진, 밤에 습격을 했다가 이거 참 난감하게 된 거야. 운하기의 입장에서는 사면으로 돌아다니다가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빽했어. 군중으로 돌아다니더니 군사들이 외치는 말이 뭐라고? 대사마를 본 듯이 꾸짖거늘. 야이씨 막 습격당했다라고 군사들이 꾸짖는 말인 거야. 놀라서 문득 어천수가 가르쳐줬던 말이 있어. 어천수가 누구였지? 장인어른이잖아. 어천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가르쳐 주셨던 말씀, 가르치던 말에다가 밑줄 끄시고 생략되어 있지만 전체 스토리상 어천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밑으로 가시죠. 촉군의 철저한 방어 앞에 대사마가 속수무책이다. 지금 한번 밤에 일개를 생각하고 검술로 끝내주려고 했는데 촉군의 철저한 방어에다가 밑줄 끄셨습니까? 기세 넘치는 총나라 군사의 방비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아하, 장인어른께서 해주셨던 말씀 밑줄 끄자. 촉군에게 함부로 검술을 쓰지 말아라. 큰 코 다친다 라고 배웠었는데 까불다가 지금 난감하게 속수무책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아니네, 괴산의 마음속의 말이 아니네요. 내 기술에다가 동그라미 좀 도수를 배웠다라는 것으로 남의 군중은 어딥니까? 총나라 군중에 돌입을 하였다가 아하, 도리어 낭패가 되었다. 도리어 낭패에다가 밑줄 끄시고 도로 본진에 송나라 봉진으로 와서 울울하여서 무슨 뜻일까? 울울하여, 답답하여. 옥소를 내어서 옥소에다가 네모박스 아버지의 옥피리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야? 운하기한테 있구나. 일곡을 삐리리
삐리리 하고 부를까? 요요한 소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단어 뜻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삐리리 하는 이 외로움의 요요한 소리가 옥을 깨치는 듯 당연히 듣듯 나오면 지급법이니까 당연히 알지. 그 삐리리 한 곡조에 촉진의 장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고향 생각이 처량해지는 거야. 어머니, 아내, 두고 온 자식. 고향 생각이 처량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제대로 먹혔다. 옥피리 한 곡조에 바로 총나라가 막 동요가 일어난다. 그런 생각이 처량하여서 일시에 흩어지니 흩어지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애들이 도망을 갔어. 이거 뭐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네. 타령한 거지 이거. 승상이 깜짝 놀랍니다. 승상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누굽니까? 춘백 아버지가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이거 무슨 일이야? 남의 군중은 총나라 군중에 들어갔다. 답답했다. 낭패의 악한 상황에서 옥소에다가 별표 하나 칠까? 파란색 옥소에다가 별표 하나 치자. 지금 옥소가 사건 전개에서 해준 역할이 뭔지를 주목해주세요. 촉군을 움직이는 신비로운 힘에다가 밑줄 빼시고 총나라 군사들이 동료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미 이거 배운 적 있어. 사면촉. 항우랑 그 누구니? 갑자기 이런 유방이랑 전쟁에서 항우의 군사가 초나라 군사들이 난감해진 상황이죠. 사면 초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 밑줄 끄자.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에다가 밑줄 끄시고 초나라 항우가 사면을 둘러싼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소리를 듣고 야씨 초나라 이미 망해가지고 한나라 편에 다 섰네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다는데 노래를 했던 이미 알고 있는 보사입니다. 근데 좀 시험에서는 놓치지 않을 선지가 하나 만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옥피리 소리에서의 사면초가 상황, 항우의 상황이랑 딱 들어맞습니다. 한나라한테 다 항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승상이 깜짝 놀랐어. 이는 장자방의 1인, 장자방 후의 1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건 바로 뭐다? 옥퉁소를 불어서 초나라 병사들을 흩어버렸다라는 장자방이 해주는 역할 아니야? 장자방이랑 똑같은 일 아니야? 아 이거 내가 당할 줄이야?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칠 줄이야? 이거 완전 장자방 사건인데 하고 아무리 군사들을 호령을 해서 야 정신 차려 어디 가는 거야 이 새끼들 다 죽일 거야 빨리 정신 차려 빨리 진중을 막 이거 대비해 라고 하지만 분분이 달아나니 승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쪽에 자 분분이 달아나니에다가 밑줄 뭐 장교가 뭐라 해도 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보고 싶어서 타령하는 상황이에요. 대사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냥 답답해서 옥피리를 불었는데 촉진의 동점을 보고는 이거 성공이야. 날랭 군사를 내어서 풍호와 같이 쫓으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렇게 동료가 됐을 때 바로 뒤통수를 좀 쳐줘야 되잖아. 날랭 군사를 내어서 풍호와 같이 쫓으니 진공 두 장수, 장어 두 장수가 사면의 협군까지 해줘서 유인을 해서 1합씩 싸워서 물러가니 칭칭칭 했는데 좀 성공이 된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밑줄 끌게 분분히 옥소 소리를 들은 총나라 군사들이 지금 도망을 갑니다. 달아나는 상황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대사마가 바로 풍호와 같이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장수들은 총나라 장수들이 물러나는 상황 밑줄 끄자. 이 군졸들도 도망가고요. 총나라 장수들마저도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 대사마가 분노를 하여서 대사마 분노해서 정신을 모아서 한 칼을 잡고자 하나 갑자기 철망이 공중에 내려져서 벗어나는 양을 보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승상이 가만히 있지가 않은 거야. 이렇게 내 군사들을 동요시켜가지고 장수들도 도망가고 하는 이 상황에 누가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춘백이가 도수를 부리는 거야. 아들과 아버지의 도술 대결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대사마 운하기가 촉군의 승상이 도수를 사용한다. 밑줄 하나 끊고 가자. 촉군의 승상 이춘백도 이러면 곤란하지. 지금 송나라에서 도수를 썼어. 나 가만히 참지 않아. 촉군의 승상 이춘백이 도수를 사용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부자지간의 대결이 지금 이 상황에 호련히 철망이 공중에 내려져 벗어나는 양을 보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야 이거 막 장난 아닌 사람이 있구나. 저 진중에 필연이 천신이 있다. 천신이 있도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버지인 줄 모르고 뛰어난 사람이 있다. 도술이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챈 거야. 누가? 운하기가. 저 진중에 총나라에 지금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칼을 거두고 다시 송나라 공진으로 총총총 도망가는 거야. 왜? 춘백이가 장난이 아니거든. 대저 승상이 경문을 외우면 철문이 공중에 내려지는 도술 일어나.
승상 밑에다가는 춘배기라고 한번 적어봐봐. 춘배기가 가지고 있는 도술이 뭐지? 아브라카타브라 경문을 발라브라 이렇게 외우면 철문이 공중에서 팍 떨어지는 도술이었기 때문에 대사마가 깜짝 놀라서 송나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잠시만 서두르지 말아요. 밑에 노란색 글씨 한번 보고 가요. 송의 대사마 운항이다. 초계 승상 춘백이랑 전쟁에서 서로 뭐로 붙었다? 도술로 붙은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능력에서 도술을 사용한 대결에다가 그러기 전에 이거 분명히 내용일치에서의 순서가 나올 것 같거든요. 밤에 대사마 어떻게 생각한 거지? 아, 하나의 계책으로 이럴 때 검수를 행하여서 촉군중을 다 이제 쓸어버리자라고 생각해서 검수를 부렸는데 방비가 너무 대단한 거야. 방비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물러나왔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의 말이 떠올랐지. 뭐라고 얘기하셨지? 촉군에게 함부로 검술 쓰지 마라 라는 거에서 아이쿠야 낭패로구다 라고 했는데 답답한 찰나에 오피리를 삐리리 하고 불렀더니 애들이 막 갑자기 동요가 일어났어. 그래서 막 장수가 도망을 가. 그러니까 이제 승상이 빡이 쳐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도술을 막 부렸더니 공중에서 철문이 내려지는 그 도술에 서로가 붙은 거에서 여기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다시 송나라로 도망을 온 상황입니다. 송나라 본진으로 도망을 온 상황인데 내용일치 문제를 풀 때 이 스토리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나온 선지에서 그냥 본문으로 좀 찾아가서 찾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 책 갖고 가야 되는 거, 책 갖고 왔나? 오늘 또 갖고 가야 되는 거 있다니? 자, 그래서 이 상황까지 괜찮으면 넘어갈게요. 앞부분이 좀 이 앞부분이 좀 쌤은 내용일치에서 유충렬의 아픔은 이민호 쌤이었지만 충분히 비슷하게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천수 등장했다. 어천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운하계 장인어른인데 장수백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장수백이 어떤 사람이었지? 운하계의 양아버지야. 납치시켜가지고 해롱이로 키운 사람이지.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등장하냐고. 사건을 전개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 인물들이 너무 생뚱맞으니 이 인물들의 등장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어천수 동그라미, 장수백이 동그라미, 장대, 이 장군들이 있는 막사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이게 송나라 막사일까 총나라 막사일까? 진짜 중요하다. 송진 대사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이가 아니라 소장이 오늘 보니까 금일 오늘 내가 지금 전쟁에서 도술을 부리면서 싸우는 걸 자세히 보니까 와우 이쪽 있다. 소장의 수양아들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장이라고 하면 이때의 소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누가 짓거리고 있는 거야? 장수백이가 얘기하는 거야. 장수백이가 해롱이로 얘를 갖다 키웠잖아. 소장 밑에다가 장수백,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소자 붙이는 겁니다. 저의 수양아들이네요 라는 거에서 수양아들 누구라고? 해룡, 가로 열어서 운하기. 어천수의 3위입니다. 제 근본을 자세히 아래리다. 눈치채준 역할을 하는구나. 어천수랑 장수백이는 그럼 어떤 장대에 있다는 거야? 위에다가 총나라 장대에 들어와서 누구한테 말해주는 거야? 춘백이한테 말해주는 거야. 이게 내 양아들이에요. 어천수의 사위예요. 제 근본을 자세히 아래리다 라는 거에서 여기에서 이제 스토리 파악 잘해주셔야 됩니다. 송나라 진지 대사마가 누구라는 것을 춘백이가 눈치채버린다. 운항이라는 것을 누구 덕분에 알게 된 거야? 어천수와 장수백 덕분에. 특히 장수백의 대사죠 지금. 자신들과 운항의 관계를 밝힘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누가? 장수백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용 선지가 와야지. 그래서 이제 자초지족 처음부터 끝까지를 세세히 보아니 승상이 이야기를 듣고 승상 밑에다 다시 한 번 더 춘백이라고 좀 적어줘. 스토리를 놓치면 안 되거든. 지금 이 흐름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 아들인데 자기 아들에다가 밑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수적을 만나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됐고 막 설령국한테 맡겨졌다 막 이런 스토리까지 다 들었겠지. 옥소 곡조에다가 노박스 치시고 아까 들었잖아. 삐리리 하면서 내 진중에 장졸들이 흔들렸던 장수들마저도 도망가게 만들었던 그 옥소의 곡조가 내 강릉 추월 소리거든. 자기의 강릉 추월이라에다가 밑줄 그시고 일일비에다가 동그라미. 일이 뭐 때문에? 아들 만났으니까. 일비라고 하면 전쟁에서 만났으니까. 일일비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일일비에다가 발표 3개. 마음을 진정치를 못하겠다. 그래서 어린 듯이 앉아서 다시 말을 못하다가 왜? 일일비 때문에. 초강께 이 사연을 구하려고 총총총 초강을 찾으러 갑니다. 왕이 또한 놀라서 말하기를 야 어천수랑 장수백이 해준 말이지. 어천수와 장수백의 말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옥수의 곡절을 매개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이 두 가지를 꼭 좀 기억해주세요. 내용일치에서 오늘 문제 푸는 사람이 진짜 진정 이쁜 사람입니다. 어천수와 장수백의 말
옥소의 곡조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춘백은 운하기가 자기 아들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야. 그치? 두 가지의 역할을 기억해줘. 그래서 1위 1비는 여기 나왔네. 아들 만나서 기쁘고 아들이랑 전장에서 만나서 슬프고 원수잖아. 여차하면 승상의 자제를 불러서 부자가 상궁하게 하면 천하도모하기는 손바닥 뒤집기 같을까 하노라. 으하하하하.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앞에다가는 초광왈이라고 적어줘. 초광이 하는 말. 또한 몰라서 하는 말이 뭐야? 야, 야르 엄청 많아. 키리키 막 승상의 자제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운하기. 야, 운하기를 불러가지고 니네 둘이가 상궁을 하는 순간 천하도모에다가 네오박스 초광의 목표인 거야. 초광의 야망, 포부인 거야 지금. 이 사람 왜 송나라한테 전쟁을 도발시켰지? 천하를 도모하고 싶어서. 손바닥 뒤집기 밑에다 여반장이라고 합니다. 같을 여자에 뒤집을 반자, 손바닥 장자, 장풍 하잖아요. 그죠? 여반장. 손바닥 뒤집기 여반장과 같을까 하노라 라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자기의 욕심을 꺾지 않아. 야, 네 아들이라고. 빨리 아들이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네 꼬시면 야 이거 천하 도모는 그냥 죽 먹기네. 식은 죽 먹기네. 라고 해서 좋아해. 그러니까 승상의 말이래. 비록 부자 지정이 중하나 부자 지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사. 공과 사 중에서는 이건 사야 사. 사적인 감정이 중하지만 군신질의 개가일충이다 에다가 밑줄 끄시고 군신질의 개가일충 이런 거 갱가일충 무슨 뜻이래요? 임금과 신하의 예법이 더 중요하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공이라고 적자. 그럼 부등호 방향 사적인 것도 중하지만 군신질의 갱가일충이다 라는 걸로 공적인 것이 더 크니까 뭐 이런 거죠. 성공 후사. 지금 사적인 감정을 내세울 때가 아니니까 공적인 상황이니까 원컨대 대왕의 초강께서는 신의 말씀, 제 말씀을 들으소서. 신이 지난밤에 천문을 보오니 설득의 근거는 뭐야? 천문을 보오니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게 근거야. 초강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냥 막 인정으로 부벼대는 거 아니야. 제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거로서 팩트 공격으로 초강을 설득해. 송천자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자미원에다가 밑줄 하늘의 기운을 읽었을 때 송천자의 자미원의 기운은 맑아. 상서 기운을 띠고 있어. 상서 기운에다가 크게 플러스 표시 하나 해주시죠. 이는 송천자가 천하를 평정할 징조다. 평정할 징조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렇게 분명하고 슬래시 하나 끊을까? 대왕의 주성을 보니 대왕 밑에다가는 초광. 당신의 주성에 이 임금은 항상 별을 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의 주성의 별을 보니까 10분 힘이 하오나 10분 힘이 하오나에다가 마이너스 좋은 기운도 있사오니 한마디로 당신은 뭐다? 송천자한테는 타고 태어난 기운이 졌다. 너가 좀 안 된다. 기운이. 천명을 순하여에다가 밑줄 끄시고 운명론적인 관점으로 뭐 하라는 거야? 방점 좀 찍을게. 기순에다가 방점 꽁꽁 하나 포기하라는 거야. 송나라의 기순을 하면 너 뭐 정도는 할 수 있다? 장안의 왕이 되실 징조에다가 밑줄 천하를 도모하는 거는 네가 캐파가 안 된다. 송천자 캐파에 네가 진다. 그러니까 너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순을 해서 용서를 빌고 항복을 해서 장안의 왕자리 정도 하나에 만족해야 할 운명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너의 운명을 점쳐주는 거야. 이 말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밑줄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예법이 더 중하다에다가 밑줄. 그래서 내 사사로운 감정은 접어두고 공적인 이 전쟁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별자리를 보니까 좋은 기운을 태어나서 천하에 평정할 조짐을 가진 사람은 송나라. 송나라 천자다. 그런데 당신의 기운은 10분 희미하지만 그래도 천명을 따른다면 좋은 기운도 있기 때문에 장안의 왕, 한마디로 밑줄 끌게요. 장안의 왕이 뭐래요? 초강 정도는 된다. 그래서 물결 표시 좀 하고 싶어. 점성술로 미래를 예측에다가 물결 표시, 이걸로 이제 설득의 근거가 되는 거야. 수능 특강 문제 풀어보셔야죠. 그죠? 순하시면 복이 올 것이고, 순하면 복, 슬래시 한번 끌게요. 역하면 화, 이게 이제 설득의 내용입니다. 순하시면 복, 역하면 화. 코피가 나와버렸어. 어때? 이거 휴지 줄까? 콧물이야? 콧물이어도 네, 위급 상황을 이걸로 해결하셔야죠. 그죠? 네.
역하면 화라서 대왕은 어찌 처치하리이까. 대왕은 어찌 처치하리이까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 선택할래? 순할래? 역할래? 점성술에 따라서 초강의 기순을 권합니다. 점성술에 따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게 근거가 된다라는 거. 설득의 근거에 말하기 방식 괜찮지 않습니까? 점성술이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으로 초강의 기순을 권했다. 초강이 깊이 생각하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말합니다. 당초부터 승상의 지위라. 승상의 지위에다가 밑줄 애초부터 승상이 지금 진두지휘 해줬잖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거는 승상의 지휘를 한 것이니 지금 이 상황에 어찌 좋지 아니하리오 라는 것은 이때까지 네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찌 좋지 아니하리오 당연히 따라야지. 따르겠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100 신뢰네요. 100% 신뢰에다가 밑줄 성공. 뭔가 좀 순탄하다 지금. 춘배기가 송나라 대사마가 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총각한테 가서 기순을 권한 거는 아들이기 때문에 기순을 권한 게 아니야. 이거 약간 좀 말이 헷갈릴 수 있겠다 그지?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과 전쟁 안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설득한 게 아니라 너가 미래를 봤을 때 장안의 왕정도 하는 거에 그냥 만족해. 네 캐파가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현실 조언해 준 거지. 승상이 못내 할애하고 원문에 나와서 바로 단기로 장수백과 어천수를 데리고 진전에 나가서 이런 거 내용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승상이 못내 할애하고 라고 하면 아 임금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원문에 병령의 문에 바로 나와서 단기로 장수백에다가 동그라미 어천수에다가 동그라미 이 두 사람 왜 데리고 가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앞부분에서 인물들 정리할 때 전장에서 장수백과 어천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는데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했어. 야씨 저 운학이다 해룡이다 바로 알아봐줬잖아. 그리고 진전에 나가. 진전이라고 하면 어디를 나가는 겁니까? 진지 앞으로 나가서 어천수로 송진 대사마에게 글을 보내니 송진 대사마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운학. 어천수로 하여금 대사마한테 글을 써서 보내게 하니 이때 대사마가 답답했어. 우르라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뭐 때문에 우르라던. 야 총나라에도 천신 있다. 이 내 지금 검술 가지고는 안 된다. 와 장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라는 거에서 전쟁을 끝낼 수 없어서 답답하던 차에 적장. 뭔가 누군가의 저 총나라에서 글을 가져왔거니 누가 보낸 건지 한번 보세요. 떼어보니까 아버지입니다. 총나라 승상 이춘백은 그러를 송나라 대사마 대장군 이운학에게 붙이다니 바로 정서 직접적으로 슬프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야 너 유복자 내 아들이야. 복중의 유아를 만리 전장에서 원수로 만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막 사실부터 바로 때려버린다 맞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에서 I'm 6월 받아 하는 거야. 내 네 아빠다. 도시 나의 죄가 크니라. 나의 죄가 크다라는 거는 가정을 지키지를 못했으니까 아버지의 죄가 크다. 밑줄 한번 꺼주세요. 내 황해의 감사로 운남도에 적변을 당하여서 만사 여생이 자계사 백영도사의 제자가 되었다가 초강의 지우지은으로 장안을 얻었는데 이제 부자상전에다가 밑줄 천리의 제역이 되어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에서 서로 싸우고 있구나. 부자상전의 단어 뜻 좀 밑줄 끄고 가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에다가 밑줄 별표 하나 쳐줘. 대화를 통해서 지난 일을 요약해서 제시에다가 별표. 바로 사연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 나 네 아버지다. 내 단기로 진전에 나왔으니 빨리 한 거를 가져오면 내 스스로 같이 죄를 천잡게 받으리니. 이쪽이다. 내 스스로 같이 죄를 천잡게 받으리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때의 천자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송나라 천자가 되겠지. 송나라 천자한테 내 바로 항복을 할게. 이 장수는 어천수라서 지금 내가 보내는 장수는 누구다? 지금 사신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장수가 누구다? 어천수에다가 동그라미. 야 이 사람 너의 장인이잖아. 얼굴 봐봐. 이 장인이라는 것을 의심이 없을지랑 단기는 뭐다? 내 홀로 한마디로 막 군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총칼 내려놓고 그냥 맨몸으로 진지 앞에 나서서 죄인으로서 바로 송나라 천자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바짝 엎드릴 테니까. 그리고 밑줄 하나 끄자. 편지를 가져가. 어천수는 네 장인이니까 네 얼굴 봐봐. 믿어라. 자세한 말은 이 장수 누구겠습니까? 이 장수 밑에다가는 어천수. 옥소 또한 야 이거 내 거야. 옥소 또한 강릉 추월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 평생 사랑하는 내 풍소야. 가서 이 신기한 옥소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어천수한테 옥소를 보여주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부자관계의 증거에다가 밑줄 다 왔습니다. 아들이 자기 뜻을 받아들이기를 권하는 거지. 그래서 대사마가 운하기가 보기를 바라네. 일신이 막 손이 달달달달 손발이 황랑해가지고 원문에 나와서 어장군을 보니까 의심 없이 딱 바라보니까 아이고 장인어른 어천수라에다가 밑줄. 그래서 바로 대사마가 엎드려서 엎드려가지고 예를 올리면서 말하기를
진을 임하여서 전쟁 중의 상황이죠. 밑줄 하나 꺼주세요. 전쟁 중인 상황에다가 밑줄 의심이 없지 아니하니 의심이 좀 그래도 갑니다. 왜 얼굴을 반장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천수인 것만을 꾸며왔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 전쟁 상황이니까 100% 신뢰는 안 가니까 자세히 좀 말 좀 해주세요 라는 것은 승상이 아버지라는 증거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걸 어천수의 입으로 좀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장군이 또 자초지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촉승상과 대사마의 관계가 어떻게 네 아버지인지 쫙 대사마가 옥소를 가져다 주어서 말하기를 전달하는 거지. 이 옥소에 물결 표시 가자. 1000만 사람이 불어도 소리가 아니 나니에다 물결 표시. 근데 누구누구는 불 수 있었던 거야. 사건 전개에서 보니까 운하기는 불었어. 그지? 운하기가 불어가지고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총나라 진중을 흔들어댔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0만 사람이 불어도 소리가 아니 난다라는 거에서 오로지 춘배기만 불 수 있다라는 거는 앞에 지문 안 읽었니? 라는 반응이 나야죠. 그죠? 빨리 가져다 드리리라. 옥소의 신비로운 어천수가 연망이 받아서 감사히 조심히 본진에 돌아가서 승상 가져왔습니다. 승상이 보니까 춘백이 보니 분명한 강릉충월이야. 일곡을 띠리리 하면서 바로 불어줬지. 주인을 만났으니까. 대사마가 이 소리를 듣고 즉시 필마로 촉진 중에 뛰어들어서 통곡 제대합니다. 야, 이걸 불 수 있는 사람은 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에서 바로 확신이 드는 거는 바로 춘백이 받자마자 띠리리 하니까 대사마 운하기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한 필의 말로 촉진 중에 뛰어들어서 밑쪽 기자 통곡 제배에다가 바로 막 엎드려서 승상이 통곡을 그치고 얼굴을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 밑줄 기자 자기 모양과 차등이 없거든에다가 밑줄 이거는 정말 에바긴가 너무 둘이가 닮았는 거야. 생김새가 닮았어. 손을 잡고 말을 이루지 못하니까 거의 대사마가 자주 느껴서 정신을 잃거든. 그냥 기절을 해버려서 아버지를 만난 거야. 승상이 애련하여서 위로하고 붙들고 장중에 들어가서도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나 이 대사가 왜 이렇게 좋지? 차등이 없거든. 자기 모양과 차등이 없거든. 쌤이 이 대사가 너무 좋네요. 이 서술이 너무 좋네요. 위쪽 글자. 자기 모습과 똑같거든. 생김새가 너무 닮았다는 거죠. 우리가 옥필이가 막 나서지 않았어. 만나는 순간 막 바로 아들이다. 아들을 만난 감격으로 이렇게 막 대사마가 고하면서 말하기를 불초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아버지를 모시지를 못했으니까. 지금 죽사와도 한해 없습니다. 올 때 조부모 기력이 강건하시고 조부모에다가 누구라니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누구는 운하기가 모부인에다가 동그라니 외가 찾으라는 말씀을 낱낱이 고하니 한마디로 얘는 좀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를 만난 상황이니까 어머니를 제외를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외가를 찾으라는 말씀까지 낱낱이 고하니 승상의 입장에서 서루르 같은 말씀을 서루르 같은 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해석이 안 되나 봅니다. 말씀을 또한 이르시고 부자가 즉시 초강께 배우니 손잡고 가는 거지. 저희 부자지가 만났습니다. 대사마 초강을 보고 읊조리면서 말하기를 왕께서 어찌 처하라 하시나이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부자 이렇게 만났는데요. 왕이 대사마의 손을 잡고 치하하면서 말하기를 야 아버지 만나서 좋겠다. 만화들을 전장에서 찾으니까 천고의 희한한 경사라 어찌 내가 축하를 안 해야겠는가. 진짜 축하해. 과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왕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라는 거 겸손히 이르는 말인 거 알죠? 외람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미 주제 파악이 끝났네. 내가 송나라의 전쟁을 치른 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뜻을 두고 마침 부공을 만나서 천하를 도모할까 하였더니 부공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지? 춘백의 이 뛰어난 능력 때문에 와 얘랑 같이 함께라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까불었어. 금일 오늘의 이러한 경사를 당하니까 내 홀로 기순치 아니하리오. 밑줄 끄자. 내 홀로 기순치 아니하리오에다가 밑줄 끄시고 당연히 이런 경사를 만났다면 송나라 대사마가 아하 우리 춘백이랑 부자지간이라면 내 오늘 기순할게. 과인도 함께 천자께 가서 바로 엎드릴게. 죄를 청포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셋이서 같이 가자. 대사마가 크게 기뻐하면서 표를 천자께 올립니다. 표에다가 네온박스 치시고 글 하나를 올리는 거야. 전후 사연 알고 가야지. 갑자기 등장하면 깜짝 놀라시잖아. 그러니까 글로써 먼저 알립니다. 옥소를 매개로 해서 부자가 상봉을 하고요. 초강과 승상의 기순으로 전쟁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천자께서 표를 보고 첩서를 보기 전에 대사마가 일단 승전했다라는 소식을 먼저 들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 일치에서 우리가 조금 쪼다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좀 긴장을 해놓자고.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찾으면 돼. 첩서 표를 올렸는데 이걸 펴보기도 전에 소식은 사관들이 뭐를 알려줬을까? 밑줄이다. 대사마 승전한 소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 아이고야 막
운하기가 막 이겼어 라는 이야기에서 좋다 그럼 평정을 하기로 천하가 도모가 되겠구나 라고 기다리던 차에 첩서에 표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표가 왔으니까 대희 크게 기뻐하시면서 사간을 보내사 초강과 승상은 좌우 승상으로 삼아주셨어. 초강과 승상은 좌우 승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 총나라왕 너는 자 승상 어이구 그리고 우리 승상이 춘백이는 우승상 예간을 또 보내시니 예간 같은 거 이제 대우를 해주셨답니다. 밑줄 끌게 승상으로 대우하는 모습에다가 밑줄 항복한 사람은 죽이지 않아. 대사마가 천은을 못 내 살해를 하고요. 대사마는 누굽니까? 운하기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승상의 자리까지 주시고 항군하여서 여러 날 만에 연암을 지낼세. 이제 남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연암에다가 네온박스 치시고 조상서댁이 있는 곳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조상서는 뭡니까? 외갓집. 춘백의 아내가 있는 조소저가 있는 곳. 승상부자 다시 조상서댁을 찾아 들어가서 승상부자 어디로 갔다고요? 외갓집으로 찾아 들어가서 상서를 보고 지난날 떠나던 말씀. 상서는 누가 됩니까? 외할아버지, 운하기의 외할아버지 춘백의 장인어른. 떠나던 말씀이며 또 장인과 사회의 예를 보이고 운하 또 월패를 내어서 모친 서찰과 같이 드리니 월패에다가 네온박스 치시고 옥으로 만든 장신구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머니가 이거 전해드리래요 라고 외갓집에서 서찰과 같이 드리니 상서 부부가 급히 맞으면서 말하기를 외손 좋은 거야. 아이고 우리 외손 좋아. 아이고 우리 사이 성공할 줄 알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서 부부가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뭐야? 꿈이야 생시야 풍파에 죽었는가 하였더니 기만을 하여서 우리 사이랑 귀한 외손주까지 만나게 되니 고금 왕래에 이러한 경사가 어디 있겠어. 나 죽어도 상관없어. 막 이런 거지. 조정의 높은 벼슬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왜? 승상직책이잖아. 승상 영접지례와 대사마 영접지례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무리 내 손주라고 해도 사이라고 해도 귀하신 분들 당연히 대접드려야지요 라는 것으로 외조부모가 기뻐하네요. 이렇게 스토리 마무리인데 전쟁의 상황에서의 내용일치 문제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분명하다. 그래서 준비를 해놓자. 그래서 영웅 1대2 한가족. 근데 뭐 밑에 있는 거는 봐도 좀 상관이 없던데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주제 밑줄 한번 꺼볼게요. 가족애랑 효의 실현 건성징악에다가 밑줄 끄시고 근데 딱히 뭐 악인이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지? 잘 전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옥청소의 역할이었다. 특징 첫 번째에다가 그냥 밑줄 한 번만 끄고 갈게. 운명의 매개체에다가 밑줄, 인연의 상징에다가 밑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도구에다가 밑줄. 아버지가 피를 딱 부는 순간 아이고. 그리고 이 작품의 중요한 뭐 요소들 그리고 밑줄 한번 꺼줘. 영웅 서사의 구조에다가 밑줄. 됐어. 뭐 이별했다가 재회를 한다는 둥, 고전 분단 소설이라는 둥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요. 예, 특정 장면에서 전쟁의 긴박감이 강조되는 묘사 밑줄 그자 전쟁의 긴박함을 강조하는 묘사에다가 밑줄 서술자 개입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어딘지 찾을 수 있겠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너무 아쉽던데 전쟁의 긴박함을 강조하는 묘사 부분에 서술자 개입은 이런 부분 생각해주면 돼. 칼을 거두고 본진으로 돌아오니 대저승상의 경문을 외우면 대저승상이가 경문을 외우면 승상이가 가지고 있는 도술의 기법은 철문이 공중에서 내려오는 도술일 거야. 이건 누구? 서술자의 생각이에요. 대체적으로 승상이라는 사람은 경문을 외웠을 때 철문이 공중에서 팍 떨어지는 그런 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것이야. 이런 건데 수업 시간 얘기 안 하셨으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줄에서 뭐 일러라 누구 생각인가? 일러라. 첫 번째 페이지 스토리 감상하기 첫 번째 페이지에 일러라. 이거 읽거야. 이거 누구 생각이야? 서술자 생각인 거잖아. 그지? 이거 이겠지. 이거 읽거야. 라는 거 서술자 생각이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능 특강에서는 없으니까 제가 있어서 얘기 한번 해봅니다. 여기 있어서. 그 다음에 이분법적 인물 설정 그 다음에도 뭐 볼 거 없고 이거 하나 체크해줘.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장면의 감동의 극대화에다가 밑줄 부자지간이 만난 상황에서 장면의 극대화를 기억해 주시고 그럼 우리 서로 좀 합 좀 맞춰보자. 천수석에다가 동그라미 이건 하는 거지. 천수석 오케이. 천수석 하고 목요일날에 진도 나가고 만약에 뭐 진도가 좀 느려지다 하면 바로 뭐 수분과 X 맞죠? 천수석 하고 수분과 X 신청전 X 너네 수분과 문제도 겁나 많았네. 신청전 X 마지막에 지봉전 동그라미 현대소설 1번 좀 느리네요.
그래서 목요일날 그 영상하고 바로 우리는 현대소설 다음 주 일요일날 가도 되지 않겠어요? 맞죠? 진도 좀 서로 다르게 나가도 되지 않겠어요? 잠시만 스탑. 의유당 간북 유람입니다. 의유당에다가 유람이 밑에다가 글쓰니. 근데 집 이름이 의유당이야. 근데 자기네 집에 의유당이라는 이 장소가 자기의 뭔가 이름으로 쓰고 싶겠지. 그지? 그래서 관북이라고 하면 대관령의 약간 북쪽을 여행을 한 비행수필입니다. 세상을 즐기고 싶었던 이쪽이다. 규방에 갇혀 지내내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여행을 하는 순간 뭔가 개선장군이 된 듯한 느낌 있지? 아, 내가 막 남자로서 즐기는 듯한 그런 포부도 한번 느껴봐. 유람의 기쁨 속에서 이거 좀 슬픈데 자아 발견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신의 뭔가 억눌렸던 감정이 해소가 됩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남성 중심의 시대에다가 밑줄 규중의 존재로만 바느질만 해야 되는 자신의 처지에 이 글의 주인공 달빛이 쏟아지는 밤 스스로 말을 타고 누각에 올라 황홀한 풍경을 만끽하고 하나의 주체로 공간을 체험을 합니다. 여성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여성의 감각에다가 밑줄 끄시고 김진선 쌤 최애 동명일기라는 그 작품에서도 절대 빼놓지 않고 출제를 하셨던 의유당 글인데요. 아마 이 글도 꼭 선택하지 않으실까. 단순한 유람기를 넘어서 자아의 인식과 감정 확장의 서사로 읽히는 문학적 성취. 이해의 배경도 안 읽어볼 수가 없구나. 비행수필에다가 밑줄 끄시고 두 장소가 나와. 공간을 잘 나눠야 돼. 북산로에다가 네오박스, 서문로에다가 네오박스. 유람하면서 느낀 감동을 섬세하게 담아내는데요. 야간 행차 속에 초롱불과 풍악의 장관 잘 나눠봐. 초롱불에다가는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해의 배경에 초롱불, 청사초롱, 불 밝혀라 아십니까? 초롱불, 풍악의 장관에다가 밑줄. 그리고 서문로에 올라가서 바라본 민가, 시장의 활기, 외적 경관을 아주 감각적으로 여성 특유의 섬세한 문체로 풀어냅니다. 상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글쓴이의 심리 변화 과정,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적인 서술. 이 글은 여성 특유의 시선과 문체가 돋보이는 기행수필이라 굉장히 좀 나을 것 같아. 줄거리 갑니다. 함경도로 부임한 남편, 남편에다가 동그라미 사또야. 남편이 함경도 사또야. 그러니까 부잣집 만화님이지. 의유당이 북산로에서 풍악과 초롱불 속에서의 야간 연희를 즐긴 뒤에 기가를 하는 장면을 장관을 만끽합니다. 관아에 도착, 관사에 사니까 관아에 도착해야지, 그치? 공무원이니까 관사에 사는 거야. 현실로 돌아오면서 여성으로서의 자아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 손에 지녀야 되는 거는 바느질. 이어 16년의 10월 보름에는 서문로로 가고 싶어. 북산로랑 서문로라는 두 장소. 그래서 원님께 허락을 받는데 이때 원님에다가 동그라미 남편이야. 남편한테 이 원님한테 뭔가 저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고 제출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남편한테 나 가고 싶어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래. 달빛 아래 누각에 올라서 시가지도 바라보고 민가도 바라보고 시장 풍경도 감상하고 감각적 묘사랑 섬세한 시선을 통해서 여성 유람자의 정체성과 감정을 드러낸 비행수필 되겠습니다. 네, 의유당 하자요. 서술자에다가 밑줄. 규중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공간을 체험하며 자아를 확장한다. 풍경의 감상, 상상을 통해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을 한다. 서문로 유람을 허락해주는 배경인물, 원님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구는 서문로를 나서는 장면에 등장해서 장엄한 행차를 보여줍니다. 장엄한 행차에다가 밑줄 끄시고 활기와 조화를 이루는 중군 행차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줘. 넘어가서 기생이랑 하인은 내가 그래도 사또의 부인이잖아. 그러니까 기생이랑 하인들을 많이 이렇게 부릴 수가 있겠지. 북산로의 야간 연회에 기생들이 행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인들도 있고요. 그런 장치의 인물들입니다. 밑줄 한번 꺼줘. 장관을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에다가 밑줄. 화려한 야간 장관을 구성을 하는 시각적 요소로 기생과 하인이 등장을 한다. 주요 사건 미리 보고 갈까 예고편. 북산로에다가 네모박스. 공간은 두 가지야. 서문로랑 연회의 야간 행차에다가 밑줄. 밤에 기생들이랑 풍악을 울립니다. 초롱. 화려한 장면에다가 밑줄. 감각적 체험. 군영의 대장을 상상하면서 와씨 이거 너무 중요해. 군영 대장을 상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내가 마치 개선 장수가 된 것 마냥 밑줄 끄자. 권력과 자아 확장에 대한 욕망에다가 밑줄. 내 아녀자로서 규중에 바느질만 하기에는 와 이런 야간의 행차라든지 군대가 막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나도 막 이런 감정이 드러나는 거지. 근데 관사에 도착하고 나서는 나의 손에 쥐어진 것은 바느질 쌈뿐이구나. 여성 정체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드러납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정신 차려야지. 서문로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공간에 대한 감각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시선과 자아 감정을 서술을 합니다. 도시도 바라보고 백성들의 활기찬 삶에 공감도 느끼고 한양과 다름없다. 서울 여자다 보니까 함경도로 지금 남편 따라가지고 출장을 와 있는 거야. 아, 남편이 이제 지방 발령, 출장보다는 지방 발령을 받았는데 한양 여자니까 한양과 다름없다에다가 기준은 뭐가 되는 거야? 서울이 되는 것이지. 지방의 공간도 충분히 풍요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으로요. 밑줄 긋자. 유람의 확장성과 자각의 결합에다가 밑줄 긋으시고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북산로에다가 네모박스 야간의 연회를 참여합니다. 풍악과 초롱불의 장관을 묘사하는 것 처음 부분. 상상을 통해서 자아를 확장하는 것은 내가 마치 개선장군이 된 것만큼 기쁨을 느끼지요. 간사에 도착하고 나서는 아이고 나는 여성이었지라는 정체성을 인식을 하고 10묘년 10월 보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가 되는 일기 형식이네요. 서문로 유람과 무각의 경관을 감상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양이랑 다를 바 없네라는 민가의 거리의 풍경을 감상하고 난 후에 유람을 통한 내적 충만한 황홀함을 표현하면서 마무리. 감상하기 본문 내용 들어가나요? 아니 아직까지. 북산로의 연회에서 풍악 소리에다가 밑줄 기생들의 추는 춤 그리고 청사초로 예사의 밝은 촛불 그리고 횃불 이런 것들이 이쪽이자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화려한 극대화에다가 밑줄 상류계층의 여성으로서 이런 경험 되게 상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군영대장 자신이 문무를 겸비한 장상이 된 것만 같아. 문무 겸비한 장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내가 그런 남자가 되었더라면 이라는 억눌린 여성 자아가 사회적 권위와 권력의 욕망 밑줄이자 사회적 권위와 권력을 욕망에다가 밑줄 이런 행차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그런 감정을 좀 느끼고 싶은 자아 확장 욕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관사에 도착을 하니까 그래 나는 여성이구나 여성임을 자각에다가 밑줄 끄시고 남편이 잘 나가니까 워낙 사투 정도니까요, 그죠? 자기도 이런 걸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남편은 막 자아 막 승승장구하니까, 그죠? 자아 실현하면서 하는 삶에 여성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밑줄 자 감정의 반전과 내면 선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서문루 달빛 속에 누각이 올라서 시가지를 감상을 합니다. 여성 화자가 외부 세계를 능동적으로 체험하네요. 밑줄 자 여성 화자가 외부 세계를 능동적으로 체험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민가랑 시장 풍경에 백성들의 활기찬 모습을 한양이랑 비교를 하는 것은 한양 여자니까 지방의 풍요로움에 대한 제 인식에다가 밑줄 야 한양이랑 다를 바 없어. 공간의 가치와 의미를 재구성해보고 여성 유람자의 시선이 사회적 확장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딱 이제 집중해봐봐. 본문 주석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헤어지자. 풍악을 일시에 연주를 하니 과연 큰 고울의 풍악이었다. 큰 고울의 풍악에다가 밑줄 끄시고 울려 퍼지는 웅장한 소리 자기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여정 경문 감상은 좀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본 건지 이걸 느낀 건지 코스의 여정인지 소리가 길고도 조화로운 것이 가히 들을 만하네 가히 들을 만하였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음악에 대한 글쓰리의 생각에다가 밑줄 모든 기생이 쌍쌍이 짝을 이루어서 마주서서 춤을 추고 하루 종일 놀았다라는 거에서 그런 공연을 보는 것 자체가 여성으로서 누리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인 거야. 날이 어두워서 돌아올 때 풍악을 가마 앞에 길게 늘어세워서 연주를 하게 되었어. 또 풍악을 울리는 거야. 청사초롱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쌤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미술 시간에 좀 만들고 했는데 여러분도 한 번만 찾아봐봐. 유튜브에 청사초롱 이거 그리고 이런 거 안 할게. 그래서 램프라고 생각하면 돼. 수십 날이 어두워 수십 쌍일 곱게 입은 기생들이 쌍쌍 막 이거 들고 오면 되게 예뻐. 횃불을 가나의 하인들이 수없이 들고 나섰다. 청사초롱 네모박스, 횃불에다가 네모박스. 와 이거 야간뷰 끝내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조명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기갓길에다가 밑줄 끄시고 청사초롱의 수십 쌍을 곱게 입은 기생들이 또 들고 와주고 횃불을 하인들이 수없이 들고 나고 있으니 야간 행렬의 장관에다가 밑줄 끄시고 밝은 빛의 야간뷰 가마 속의 밝기가 내 가마 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낮과도 너무 밝기가 너무 밝아. 왜? 밖에 너무 불을 많이 켰으니 그런 광경이 털끝까지도 셀 수 있을 정도로 환해. 밑줄이다. 털끝까지도 셀 수 있을 정도로 하나였다에다가 밑줄 그리고 과장법에다가 밑줄.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지 않아? 다음에 이런 화려한 불빛 속에 황홀한 상태인 거야. 프라다 같은 데 가가지고 야경 봤다고 생각해봐. 사람이 막 털이 막 바짝바짝 서잖아요. 그런 흥분의 상태인 것 같아요.
붉은 비단에 푸른 비단을 이어서 초롱을 하였으니 붉은 비단에 푸른 비단을 이어 초롱에다가 밑줄 그시고 청사초롱이 그렇습니다. 붉은 색깔, 푸른 색깔의 비단으로 만든 램프예요. 그림자가 아롱아롱거리니까 그런 장관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군영의 대장이 비록 야간 행차에 비단 초롱을 탔다 한들 어찌 이것보다 훌륭하겠어? 라는 것으로 별표 셋 이 문장 쭈왕 밑줄 거죠. 군대의 대장이 야간을 행차할 때 비단 초롱을 탔다 한들 이것보다 훌륭하겠어? 라는 거에서 비교적 표현으로 훌륭하지 않아. 자신의 야간 행차가 지금 더 훌륭하다는 거야. 군영대장이 할 만한 야간 행차랑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더 훌륭하다라는 서리와 비교법 기억해 주시고 군영의 대장보다도 자기가 더 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마음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거죠. 풍악 소리가 기전에 쟁쟁하고요. 초롱빛은 사방에 밝게 비치니 기전의 쟁쟁 밑에다가는 청각 사방에 밝게 비치는 것 시각 스스로 규중에 보잘것없는 부녀자라는 것을 아주 잊어버렸어. 밑줄 겠자 부녀자임을 아주 잊어버렸다에다가 밑줄 깨시고 내가 뭐가 된 것 같은가. 너 뭐 돼? 라고 하면 나 오늘 밤은 뭐 된 것 같아. 나 아녀자라고 부르지 마. 나 개선장군이야. 뭐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허리에 5개의 관인을 차고 몸은 문무를 함께 지닌 장상으로 와 밑줄 끄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문무를 함께 지닌 장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공적도 높고 커서 어느 곳에선가 군공을 세우고 승전곡을 울리면서 태평궁궐을 향하는 듯한 느낌인 거야. 이거는 상상이지. 허리에 5개의 관인 앞에다 좀 크게 적어줘. 상상. 내가 5개의 관인을 딱 차고 문무를 함께 지닌 장상, 공적도 대단하고 군공을 세우고 나서 승종업 빰빠밤 개선장군이 태평궁궐을 향하는 좌우로 일렁이는 불빛과 군악의 소리가 내 호기를 돋는 것 같고 몸은 6마리의 말이 끄는 호화로운 마차 안에 앉아서 대로를 달리는 것 같은 느낌. 우쭐한 마음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집에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총총총. 상상하는 장면에다가 밑줄 끄시고 엄청난 권력이 있는 인물이 된 것 마냥 우쭐했던 자신의 마음에다가 밑줄 좀 안 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이런 여자로서 누릴 수 없는 거를 누려보니까 이마만큼 흥분을 한 상태네요. 열거라는 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듣 나왔으니까 3번의 듣 열거 그리고 지교 괜찮나요? 간문에 이르러서 가나의 마루 아래 가마 많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가마를 내려놓으니 아름답던 초롱들은 묵별들이 태양을 맞아서 사그라지듯이 사라졌다. 밑줄 끄자. 아름답던 초롱들은 묵별들이 태양을 맞아 사그라지듯 지그적 표현이지. 별이 태양을 만나면 쏙 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초롱불도 쏙 하고 사라져버렸다. 초롱불이 꺼졌다라는 거를 이렇게 여자가 수다스럽네. 여자는 그래 얘들아. 그냥 초롱불을 껐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을 묵별들이 태양을 맞아 사그라지듯 사라졌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필체라고 생각해줘. 심신이 황홀하여서 몸이 저절로 대청에 올라 머리를 만져보니까 정신을 차린 거지. 머리를 만져보니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야. 현실 자각. 구름 같은 머리카락에 장식이 그대로 달려있고 허리를 만져보니까 장식이 그대로 달려있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성의 장신구 남자들은 갓을 써야 되는데 장식이 그대로 달려있다라는 거는 여성임을 자각하는 머리에 삐리 꽂혀있네. 허리를 만져보니까 치마를 입고 있네. 치마에다가 밑줄 현실 자각. 그제서야 이 몸이 여자라는 것을 뚜렷이 깨달았다. 약간 현타 오는 거죠. 막 개선 장군인 것 마냥 막 이랬는데 보니까 나 지금 아녀자네, 주방의 아녀자네, 외양묘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현실의 여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온 방안을 돌아보니 이제 현실 자각하고 나서 내 방안을 돌아보니 흐흐 바느질과 길상하던 것에다가 네오박스 그게 이제 자신의 처지죠. 여인의 삶을 상징하는 소재에다가 밑줄 그래도 오늘 너무 잘 놀았잖아. 오늘 엄청난 거 보고 왔잖아. 그런 거는 세상에 나 태어나서 처음 보잖아. 마음이 즐거워서 손뼉을 치고 웃었다. 너무 좋아가지고 북산로에 가서 불에 타 다시 지으니 북산로가 한번 불에 탔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건을 한 겁니다. 더욱 굉장하고 빼어났고 단천 동안 새로웠다. 글쓴이의 감상에다가 밑줄 풍악을 울리고 놀았고요. 햇불 켜고 청사초롱 켜고요. 돌아왔습니다. 그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어 라고 만족했지. 순찰 쌓였던 최재공이 서문로를 새로 지어서 이름하기를 무검로라고도 부르는데 서문로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역사와 이름에다가 밑줄 이런 것들 좀 배경 지식으로 깔아줘야지. 경치와 누각이 기이하다라고 하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지만 에다가 밑줄. 근데 가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다? 너무 민가가 빽빽하게 들어선 곳에 있어서
규중의 여인의 몸으로 민가가 그렇게 많은 곳에 함부로 접근하기는 좀 그랬어. 이쪽이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던 조선의 여인에다가 밑줄 민가가 빽빽한 곳에는 그렇게 가기가 좀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딱 마음을 먹었어. 신묘년 10월 보름날에다가 네모박스 구체적 시간적 배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기 형식이죠. 달빛이 대낮같이 환합니다. 이러면 조명이 좀 밝혀주고 있으니까 보름달이 뜨는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밤에 좀 늦게 돌아다녀도 괜찮겠지. 서리와 이슬 밑에다가는 가을, 나뭇잎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 계절적 배경 제시, 가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경치가 맑고 깨끗하며 풍경이 아름답고 수려하니 달빛을 빌려서 누각에 오르고자 원님한테 신묘년 10월의 보름날에 원님 갔다 오면 안 됩니까? 라고 허락을 구했던 거야. 도쿄를 타고 가마 하나를 타고 오르니 막 올라갔어. 누각은 아득하여서 하늘가에 빗긴 듯하고 팔각지붕이 날아갈 듯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내 느끼는 감상이야. 가히 볼만했다. 두 번째 장소인 거 알고 있지? 북산로에서 이제 두 번째 장소는 어디라고? 서문루야, 서문루. 그래서 벼르다가 신묘년 10월 보름날에 내가 올라간 거야. 달빛 아래 바라보니까 희미한 누각이 하늘에 솟아 떠오르는 듯 계속 지그적 표현 사용하죠. 기이했습니다. 두 가지의 감정, 기이했다, 볼만했다. 누각 안에 들어가니까 넓이가 6칸 정도도 되는 큰 정자가 있는 거야. 새로 단청을 꾸민 거지. 모퉁이마다 구석구석에 초롱대를 세우고 쌍쌍이 촛불을 켜놓았지. 밤이니까. 불빛이 환하여서 낮 같은데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단청을 새로 한 모습이 밑줄자 울긋불긋한 비단으로 기둥과 반자를 짠 듯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누각이 아름다웠다.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새로 지은 서문로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새로 지었으니까 아주 단청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지, 화려했다라는 거지. 서쪽에 창문을 여니까 누각 아래 시장을 벌이던 집들이 마치 한양성 외곽의 지물포 같았고 시장을 벌이던 집들에다가 밑줄 끄시고 장사하던 집들이 있다는 상가집들이 물결 갈 때 한양성의 외곽의 지물포 같았어 라는 물결 표시는 지가 아는 기준으로 설명하잖아. 한양 여자니까. 한양에서 봤던 것들을 기준으로 묘사했어. 한양성의 외곽의 지물포 같았어. 곳곳에 가게가 쭉 늘어서 있었어. 상점 구경하면 재밌잖아. 누각 위에서 즐비한 민가를 바라보는 거는 조선의 여자로서 밖에 함부로 돌아다니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사람 구경하는 거지. 스벅 같은 데 앉아가지고 엄청 바쁘게 사람들 건너다니는 거 보면 좀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봐. 민가를 보니까 천호만가를 손으로 헤아릴 것 같았어. 천호만가에다가 밑줄 수많은 집 손으로 헤아릴 것 같았어. 성의 누각을 굽어 돌아서 보니까 집들이 매택하게 들어선 것이 밑줄이자 한양과 다름이 없었다에다가 밑줄. 한양도 되게 복잡하고 화려한데 이것도 그러하구나. 이런 웅장하고 거룩한 광경은 한양의 남대문 누각이라도 이보다 더하지 않을 것 같아. 한양의 남대문 누각에다가 밑줄. 엄청 높이 사주는 거 아니야 이거? 한양의 남대문 누각은 진짜 화려한데 서문루의 누각도 한양의 남루랑 비교했을 때 아쉽지 않아 라는 평가를 내리는 거죠. 밑줄 한번 끄고 가겠습니다. 서문루 주변의 풍경을 한양성의 외곽과 비교에다가 밑줄 한번 또 꺼주시고 파란색 글씨 남대문과 비교에다가 밑줄. 좋은 경치 보니까 또 심신이 울렁거립니다. 음식을 장만해서 기생들을 실컷 먹이고 즐겼다. 가이드 역할해주는 기생들이겠지. 글쓴이의 감동과 흥분. 중군이 중심의 부대가요 장한 달빛을 받으면서 대환을 타고라고 하면 말 같은 거야. 누하군을 나가는데 풍악을 울리면서 만세교 쪽으로 행군하는 거 있잖아. 이걸 내가 운 좋게 보게 된 거야. 만세교 쪽으로 나가니 그 요란스러운 행차가 또한 신기해 보였다. 계속 본거에다가 견문과 감상에다가 밑줄 우연히 병사들이 행차하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구경하게 됐네. 백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잡담하면서 무리지어 다니는 것이 이쪽이다. 꼭 한양 같아서에다가 밑줄. 야, 함경도도 시골 아니야. 한양 같아. 건달들은 기생집으로 다니면서 호강하는 듯 싶었다. 이런 거 놓치지 말아야지. 건달들에다가 동그라미. 기생집을 다니며 호강하는 듯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문루 주변에 민중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거야. 활기찬 삶에다가 밑줄 끄시고 호강을 하네. 한양이랑 다르지 않게 얘가 좀 살만한 지역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야. 글쓴이가 한양만큼 좀 풍요롭다라고 느끼는 거야. 이날 밤이 다도록 놀다 왔어. 늦게까지나 구경했어. 서문은 서쪽 창문을 열고 바라본 활기찬 거리의 모습.
고전수필, 기행수필, 뭐 자전적, 체험적, 서정적, 감각적인데 묘사의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북산로에서 돌아오는 과정, 서문로에 올라가서 누각을 바라보고 약간 도시뷰를 바라보는 거야. 사람들이 사는 뷰를 누각에 앉아서 바라보는 거야. 여성의 시선으로 기록했다. 자아에 대한 인식. 격조 높죠. 섬세한 표현이죠. 세상을 즐기고 싶은 여인의 마음, 좀 놀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여자인 거야. 그래서 1인칭 자아 서술 시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10월 보름날 밤에는 서문로 갔습니다. 서문로. 북산로는 그 이전이니까요. 16년 10월 보름날에는 서문로 하나 갔어요. 서문로. 유람의 흐름에 따라서 장소 변화에 맞춰 글의 구성도 자연스럽고 뭐 풍경, 인물, 감정 조화롭다, 청각과 시각, 반복, 직유, 과장, 서리, 표현 기법 잘 봐주시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싶었던 규방에 갇혀 지낸 여인의 마음 바로 화정가로 갈게요. 조금만 보고 헤어지도록 해요.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가주세요. 화정가. 꽃피는 봄날 가요를 찾아 산으로 간 여인들 소풍 가는 날이다. 또 막 운동하는 데에서 언니들이랑 같이 시간 맞춰가지고 막 합천 이런 데 놀러 갈 때 엄청 막 설레고 도시락 싸가고 딱 이 심정이었던 것 같아. 임금님의 화갑이거든. 임금의 화갑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태평성대에 우리도 놀자 핑계를 삼아서 봄산을 오르는 여인들의 마음입니다. 가사죠. 그들은 꽃을 따서 진달래꽃 부쳐 먹어야 돼요. 이 하루만큼은 오늘 육아도 안녕, 수업도 안녕, 재밌게 노는 거야. 자연의 품에서 웃고 노래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노래. 여자들은 이런 거 꼭 하고 싶어 해요. 그 시절 여성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순간의 행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이해의 배경으로 가시죠. 밑줄 뜰게 조선시대 규중의 여성들에다가 밑줄 하루 딱 허락되는 화전놀이에다가 동그라미 경상도 지역에 전승되는 작품입니다. 하전놀이는 진달래꽃 따라가 하전 부쳐 먹으면서 자연을 즐기는 여성들의 야유회라고 생각해주세요. 일상에서 벗어난 해방의 시간이지요. 이 작품은 임금님의 화갑이 계기가 되어서 여인들이 놀이를 준비하고 산천의 경치를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가 되거든요. 현실에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서 잠시나마 자연을 만끽하는 여성들의 정서와 삶의 단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줄거리도 좀 보고 가시죠. 임금님의 화갑을 맞아서 태평성대를 기념하는 분위기 속에 화자는 여종들과 함께 화전놀이를 계획을 하지. 제이야, 지가 계획해. 계획한다에다가 밑줄 날짜까지 딱 정하고 옷도 어떻게 입고 갈지 다 맞춰. 단장을 마친 에다가 밑줄 이쁘게 꾸미고 간단 말이야. 소악산으로 갑니다. 소악산에다가 네오박스. 봄날의 전경이 매우 아름답고요. 꽃을 따서 화전을 지리면서 하루를 보내죠. 자연 속에 쌓인 모든 시름을 안녕 안녕 마음의 위로를 얻고 화전은 아쉬움을 안고 내년에 다시 올게 라고 인사하면서 재회를 기약한다. 자연물들한테 재회 기약하면서 우리 또 올 거야. 화갑에다가 밑줄 긋자. 임금님의 화갑은 60세 태평성대에다가 밑줄 규중이라고 하면 갇혀 지내는 공간이죠. 밑줄 긋자. 갇혀 지내던 공간에다가 밑줄 억눌린 삶과 감정에다가 밑줄 자연치객에다가 별표 치시고 화자의 동경이 투영된 존재에다가 밑줄 나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지. 허이 소악산은 오릅니다. 의태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정의 생동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암하여 잘 있거라 라고 하면 암하 동그라미 치시고 바위야 잘 있어라. 인격하에다가 밑줄 강산아 잘 있어라. 이별과 재회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 서사 부분에 야, 임금님 화갑잔치에 태평성대니까 우리 당연히 놀러 가야지. 밑줄 정당성 부여에다가 밑줄 안 갈 거야. 봄의 경치 속에서 화전놀이 날짜 정했지. 놀이에 대한 설렘. 단장한 여인들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떻게 단장했는지의 외양 묘사가 좀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단장하는 그 모습을 좀 주목해줘. 자연 속에서 꽃을 따고 화전 찌집이 붙여먹고 일상의 시름 안녕 안녕. 놀이를 마친 화자는 자연과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나 다시 올게. 감상하기로 갑니다. 임금님의 화갑과 태평성대의 서사 부분. 임금의 화갑을 맞이한 시점과 태평성대를 배경으로 삼아서 가야지, 이건 가야지. 정당성 부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날짜 정하고 주변 여인들과 함께 준비하는 모습에서 밑줄 공동체적 유대감에다가 밑줄 놀이에 대한 기대에다가 밑줄 어머 너무 좋아 자발적 움직임에다가 밑줄 소악산으로 떠나는 단장한 모습 다시 한 번 더 밑줄 긋겠습니다. 단장한 모습에다가 밑줄 눈썹을 어떻게 그렸는지 이런 거 좀 봐주세요. 해방에다가 밑줄 산천의 생동감 있는 묘사는 자연을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합니다. 화전놀이에서 꽃을 따서 화전을 붙여 먹으면서 시름도 풀고 유의를 즐기는 장면에서 한 번만 밑줄 꺼줘. 억압된 삶에서 해방과 치유에다가 밑줄 오늘 힐링하는 날
규중에 썩힌 간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남편 속 썩이는 거 이런 거를 오늘 다 뻑뻑 채워내고 싶다. 감정 해소에다가 해가지고 산을 떠나야 되며 다시 오겠다에다가 밑줄 자연에 대한 애착과 현실로의 복귀 여운과 회개의 정서 본문 내용 조금만 하고 맞춰요.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감탄사 여종들아에다가 밑줄 이내 말씀 좀 들어보라는 거에서 여종들아는 청자로 설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 말 좀 들어봐 말 걸면서 시당에다가 밑줄 주변에 여자들한테 야 지금 올해가 어떤 해야 우리 임금 화갑 아니야 라는 거에서 자문자답에다가 밑줄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자문자답 3번이 나오거든. 올해 어떤 해야 임금님 화갑이잖아. 화봉의 충원으로 우리 임금 축수하자. 임금님 만수건강 축수 기원을 하고 밑줄 끄자. 국가적 경사를 화전놀이와 연결하여서 정당성 부여에다가 밑줄 안 갈 거야 가야지. 강구의 벽양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중요합니다. 강구는 태평성대의 번화한 거리에 벽양가는 태평성대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고복 벽양에다가 밑줄 끄시고 배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벽양가는 태평성대 노래 고사인용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인들이 화답을 하네. 화답을 한다. 적극적 참여에다가 밑줄 인정전 임금님이 계시는 창덕궁의 궁전에 수연을 배설을 하니 수연을 배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장수를 축하하는 연회를 베푸니 배설을 한다라고 하면 잔치를 베푸니 백관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죠. 백자라고 해서 일백백자라고 촌스럽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백관이라고 하면 모든 관리 헌수를 한다라고 하면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술잔을 올리고 창생 밑에 나가는 백성들은 공우를 한다라고 하면 두드리면서 춤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만수건강에 대한 예찬입니다. 임금의 덕 예찬에다가 밑줄 춘당대의 넓은 땅에 경가를 보이시니에다 밑줄 끄시고 별표 3개.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있잖아. 임금님의 60세의 화갑을 맞이했기 때문에 특별히 나라의 시험 과거를 실시를 해. 이런 데서 이제 자원급제하고 막 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경과를 보이시니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보는 과거 시험. 임금의 은덕이 백성의 삶과 연결에다가 밑줄 끄시고 통치 이상적인 모습을 아녀자들이 제시를 합니다. 목목하신 우리 임금님 위험 있는 에다가 밑줄 설가치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서일이 뭡니까? 상서로운 햇빛. 임금님은 해양과 같은 존재. 산서로운 해같이 계시고 빈빈한 명류들은 훌륭한 유생들은 명류라고 하면 이름 있는 선비들 화상에 분주하다. 화갑상에 분주하게 답이 움직이고 있구나. 임금님의 해갑잔치를 맞아서 태평성대에 잔치가 열렸다. 좀 지루해도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떠나세요. 네. 임금님의 해갑잔치가 열렸다. 그런데 이런 뜻이 좋은 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요? 또 물어본다. 밑줄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요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금 이 순간 어느 때입니까? 불암불열의 삼춘 아닙니까? 밑줄입니다. 불암불열의 삼춘에다가 밑줄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좋은 이 시기 하전놀이하기 좋은 시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문자다. 안 갈 거야? 가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 올해가 어떤 해야라는 거는 임금님 회갑이니까 안 갈 거야 가야지 라는 정당성이었고 그리고 잔치 묘사였습니다. 그리고 야 지금 이때가 어느 때야라는 거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좋은 하전놀이 하기 좋은 3월달 신유청사 드린 곳에 황행이 편편합니다. 황행이 편편에다가 밑줄 끄시고 묘사 들어갈게. 신유청사 푸른 버드나무 깨꼬리가 평평하고 황행이 평평하다라고 하면 이런 거 봄의 이미지 아니에요? 무조건 깨꼬리가 날고 있는 거. 천붕의 수장이 베푼 곳에 봉점이 풍부하다. 봉점이 풍분, 황행이 평평, 봉점이 풍분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해줘. 대꾸법으로. 깨꼬리가 날고 있고요. 벌이랑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천붕수장 이런 것들보다 펼쳐놓은 장막이 비단나도 같다. 비단나도 같은 장막에 나비와 벌이 날아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내주는 배경이다. 깨꼬리가 날고 있고요. 벌과 나비가 분분한 봄날의 풍경을 대꾸적으로 묘사. 봄날의 풍경 대꾸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 묘사. 너무 해석에 얽매이지 마시고 딱 좋은 때니까 깨꼬리 날고 있잖아. 나비 날잖아. 벌 날잖아. 가자. 우리 황행이 아니고 우리 깨꼬리 아니지. 하지만 꽃은 같이 얻었으니 꽃은 같이 얻었다라는 건 꽃은 좋아하잖아. 깨꼬리도 꽃 좋아하고 우리도 꽃 좋아하고 비록 여자라도 이런 태평성대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야 우리 태평성대니까 놀아야 되지 않겠어. 놀아야 한다. 서리법에다가 밑줄 화전놀이 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에다가 밑줄 100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놀자. 하루 노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늘 그런 날이야.
일자를 정차하니 날짜를 정해야 되겠어. 언제 갈래? 라고 바라보니까 길 1양사에다가 밑줄 그시고 1버리기에 좋은 날짜 어느 날짜지? 길을 양사 언제론고 물어봤는데 하하 2월이라 여몽일에다가 밑줄 그시고 적기가 있어. 청명시절체 때로다. 자문자답 3번 나왔어요. 올해가 어떤 해요? 임금님 하갑이요 라고 대답했어. 이때가 어느 때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삼춘입니다 라고 대답 나왔어. 야 언제 가는 게 좋을라? 길을 양사 언제로고? 라고 하니까 2월 여모일 청명시절 제때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력이겠지. 2월이라고 해서 선생님 봄인데 왜 2월달이에요? 라고 무식해라. 음력으로 날짜 계산해야지. 2월 여모일 25일 정도 하면 3월달 정도 되는 거야. 그때 청명시절에 진달래꽃 딱 폈을 때 지금 꽃티지 먹으러 가는 거야. 그 다음 부분으로 갈 거예요. 불안불열 삼촌의 하전놀이 한 날을 정한다. 손 뻗고 말하더니 어느덧에 다 땄고야. 날짜가 들었어. 아이 좀 급히 불러서 알았어. 앞뒷집 서로 일러서 앞뒷집 서로 일러에다가 밑줄 혼자 가지 않아. 여자들은 늘 떼거지로 늘 언니 동생 다 모여야 해. 소식하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라. 소식하고 가사이다 뭐다? 하전놀이 이거 하나 밑줄 끄고 하자. 노소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행사에다가 밑줄 차차로 달아나니 응장성식 찬란하다. 그러니까 가사니까 사음보 연속체 좀 리듬감 좀 느껴줘야 돼요. 응장성식에다가는 호화로운 장식에다가 밑줄 행렬이 여자들 떠나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마칠게요. 원상 같은 눈썹에다 별표 3개. 멀리 있는 산 같은 눈썹, 여자들의 눈썹의 이미지 아미로 다스리고 라고 하면 아미 무슨 눈썹으로 다스렸다는 거야? 누에나방 눈썹처럼 곱게 화장을 하고 누에나방 눈썹처럼 곱게 화장에다가 밑줄 눈썹 밑자를 기억해주세요. 눈썹을 막 이렇게 그렸던 거야. 황운입니다. 황운. 팽이 아니라 황으로 좀 고쳐주세요. 황운 같은 기민 머리는 뭐다? 선빈으로 꾸며서 머리채를 틀어 올렸어. 오늘을 위해서 장전해 넣은 거야. 이쁘게 꾸미는 거지. 그래서 원산부터 도다까지 화전놀이를 위해서 단장한 여인들의 모습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시 한 번 더. 원산 같은 눈썹이라고 했으니까 지규. 황운 같은 기민 머리라고 했으니까 지규. 그거를 선빈으로 꾸몄다. 아미로 다스렸다. 문장 구조 2가지. 대꾸법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대꾸법. 이 부분은 좀 주목해주세요. 동해에서 고운명주 잔줄 지어서 누벼 입고 옷도 이쁘게 입었어. 취향의 바람대를 연반물을 들여서 연반물 들였다는 걸 염색까지 해가지고 옷도 예쁘게 입었어. 가을 햇볕에 바람대에 하전놀이를 위한 옷 준비에다가 밑줄 또 대꾸 맞아요. 동해에 고운명줄 잔줄 지어 누벼 입고 슬래시 취향의 바람대를 연반물 들여 입고 누벼 입고 들여 입고 대꾸 다스리고 꾸미도다 대꾸 됐지? 그래서 선명하게 나와서서 좋은 풍경 보려고 가려강산 찾았으되 가려강산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전놀이의 아름다운 강산을 찾았으되 어디로 갈래? 용산 갈까? 매봉 갈까? 산명수려 좋은 것은 소악산이 제일이라. 소악산이 제일이라 에다가 밑줄 용산 탈락, 매봉 탈락.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 같은 고봉중령 호이호이 올라가서 승지에 닦거라. 핫플레이스 도착했습니다. 하전놀이 하기 전에 준비 소악산에 도착했습니다. 끝부분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건 그럼 영상으로 보낼게요. 알았죠? 너무 눈빛이 너무 뜨거웠어요, 여러분이. 네.